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1%, 코스닥은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골고루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도 좀 흩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뉴스를 제외하고 시장 수급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쁜 시장 수급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주식시장 주변의 이 뉴스들 보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중동 쪽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런지 지금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석유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란 석유 시설, 그 핵시설이 아니라 석유 시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냐 하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또 시장도 또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시장 수급을 보면은 이건 또 전혀 상관없죠.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외국인들이 일주일간 어떤 매매를 했는가 좀 들여다보면은 최근 일주일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또 반대로 매수를 한 것도 있는데 이 운송 장비 업종, 금융업, 철강, 금속, 보험 이런 업종들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업종별로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운송 장비 쪽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 외에 현대차 또 조선업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운수 장비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업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따라가기 좀 곤란하잖아요. 철강 금속 쪽으로는 요즘 고려아연하고 영풍하고 문제가 많죠. 이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고려아연 주식을 많이 매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따라가기는 곤란합니다. 보험 쪽도 우리가 따라가기 곤란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이번 주 많이 매수를 했고요. 또 운수창고는 요거는 현대글로비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서비스업 쪽으로 가게 되면은 카카오, 즉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나 삼성 SDS 또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통신업은 KT, SK텔레콤, 정권 쪽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전기가스업은 한국전력이고요. 또 건설업 쪽은 한전 쪽으로 매수를 많이 했고, 유통은 삼성물산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용무역, 의료정밀 쪽으로는 DI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세력들이 그동안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조금 분산되어서 다른 쪽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항상 이래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는 이 주식시장이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시장에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 시장과 좀 다른 게 첫 번째는 임자 없는 주식이 없다. 어떤 주식이라도 그냥 노는 주식은 없고 누군가는 들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때로는 빼앗아 와야 되고 때로는 또 넘겨야 된다. 그 과정에서 항상 심리 조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그리고 또 하나 또 일반 상품 거래의 차이점이 있는 게 주식은 발행 주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신주 발행해서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공산품처럼 그냥 마음대로 생산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딱 임자가 딱 정해져 가지고 발행 주식도 딱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심리 조작이 흔하고 특히 이렇게 시장의 뉴스가 불안할 때
사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불안하면은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은 불안한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는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십몇 년간 계속 시장을 특히 수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더라.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는 항상 저렇게 하더라. 또 그리고 물량을 떠넘길 때는 정말로 그때는 장밋빛 전망이 엄청 많더라. 뭐 개별 테마도 예전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테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또 지금은 AI 관련해서 뭐 하도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그 AI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팔을 때는 항상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또 최근에 이렇게 물량 모아가는 것처럼 물량 모아갈 때는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갖다가 걷어버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가 사고 파는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주가가 오르는 원리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수급적으로 뭐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돈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냥 매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뭐 주식 시장이 심지어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낫다, 오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맞아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맞는데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싼 겁니다.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매집했을 때 한순간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한국 경제에 대한 호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2024년이고 2023년이고 이게 뭐 2022년이라면 2022년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갔고요. 또 그리고 올해 한 8월 정도 되어서 정리를 했죠.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이때. 그럼 주식을 삼성전자 뭐 반도체 AI 관련해서 언제 사야 되느냐? 2022년 뭐 하반기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파는 거는 늦어도 8월 정도 돼서 정리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현금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못 사죠. 또 그리고 항상 요때 사람들은 요때 삽니다. 요때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물론 뭐 이게 언제까지 뭐 시장이 뭐 안 좋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뭐 원리로 생각해 볼 때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 가는 것을 포착할 때는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뭐 함께 동참을 해서 매집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8개가 있습니다. 좀 들여다 보도록 합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들어가면 곤란하죠. SOL 같은 경우는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요때 한번 들어왔다가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이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건데 좀 조정을 겪고 계속 나아가서야 되는데 못 나아가고 지금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이거는 내려앉은 것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특히 뭐 이거는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 그러면은 다시 세력들이 들어오는 액션이 뭔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만큼 복사해서 요 복사한 게 요만큼 이동. 그러니까 요 파란색이 한 번 더 생길 때 세력들이 들어온다 보고요. 그때까지는 좀 놔두는 게 좋다. 추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각해도 전혀 늦지 않다. 녹십자는 한동안 나왔었죠. 오늘은 특히 나온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의약품이 많습니다. 녹십자도 있고 메디톡스, 삼천당 제약, 한미약품 그렇죠. 의약품 쪽이 좀 많아요. 녹십자는 또 한동안 놓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규 접근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신규 접근은 이때 충분히 다루어졌습니다. 그죠? 이때 뭐 총을 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때 한참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분할 매도를 생각하든지 들고 있든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이어서 사까 말까 이 고민은 늦었다. 또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색깔 좀 정리 좀 합니다. 요렇게 보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거라 보면
일단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이아몬드 하나 더 생긴다 보고, 그러니까 상승력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때 이후로 뭐 총을 쏘아야 될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이래 미끄러져서 거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막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던가, 아니면은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조정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늦었지만 주가가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총을 한 방 쏘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늦었지만 한번 쏘아 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과감하게, 요거 있죠, 요 표시, 여기 보면 요 표시 있죠, 요 표시, 이거 하면 관심 종목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뭐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천당 제약은 쳐다도 봐서는 안 됩니다. ST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로 이걸 됐고, 하나가 더 나오면은 빠이빠이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최근에 빨간색이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나오면 집에 가야지 하고 정리를 해야지, 내가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께 이래 지난 십몇 년 동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뉴스라는 것이 심리 조작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뉴스를 보기 이전에 수급을 먼저 보고서, 그러니까 돈 흐름을 갖다가 먼저 보고서, 만약에 내가 큰 돈 굴리는 세력이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돈을 움직이겠는가, 여기에 초점 좀 맞춰서 이 돈 흐름을 갖다가 해석하는 측면으로, 또 이 뉴스를 통해서 세력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는 그런 관점으로 뉴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배제해버리고 뉴스만 계속 보고 따라가게 되면은 정말로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세력들이 물량을 뭐 판다 그러면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매집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계속 물량을 형편되는 대로 모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겠죠.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